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몽고디비 핵심 가이드 7장을 갖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몽고디비 관련돼 가지고 뭐 데이터 모델링이나 아니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배웠었는데요. 7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서의 생성과 삭제, 그 다음에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장에서 보면은 5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언어별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좀 뭐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언어, 그러니까 뭐 C샵이나 뭐 자바스크립트, 뭐 PHP, 뭐 자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 가지고 뭐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것 갖다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갖다가 어떻게 생성하는지, 이 문서라는 게 결국은 이제 몽고디비에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갖다가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 생성을 했으면은 이제 갱신해야 되잖아요. 데이터가 변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변하게 될 경우에 갱신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뭐 결국 최종에 뭐 삭제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뭐 삭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서 생성은 보면은 이제 몽고디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는 이제 문서단인데, 이제 문서는 이제 구조가 필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키값으로 정의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값 형태로 정의된다는 거, 그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에 매핑되는 데이터는 몽고디비에서 정의하는 제이슨 바이너리 포맷인 비선, 요 포맷으로 저장되는 거, 요런 거 갖다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다음과 같이 이제 필드 이름하고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디비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저장되는 게 문서 포맷이 결국은 이 키 값이에요. 키 값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에 정의하는 뭐 예를 딱 보게 되면은 마이 다큐멘트라는 것도 하나 기준으로 봤는데, 마이 다큐멘트가 안에 보면은 이제 구성이 결국은 그 필드 이름하고 데이터 이것도 똑같이 나타낸 것처럼 이러한 그것도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아이디는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 타입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그 고유 아이디를 갖다가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의하고 있는 게 네임. 결국은 이 아이디 값이랑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이제 birth, 그 다음에 이제 favorite, 그 다음에 이제 count,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first name하고 last name이니까 결국 각각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갖다 필드로 갖는, 그러니까 서버 문서를 하나 더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하나의 필드로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는 이제 데이터 타입에 날짜를 갖다가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타입이 요거는 이거 데이트입니다. 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넘버롱 타입의 숫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그 문서의 결국엔 이게 필드 이름이 있는데, 필드 이름을 갖다 정할 때는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은 최대 255바이트의 널문자로 끝나는 문자여야 돼요. 그리고 온점은 포함할 수 없고, 점을 갖다가 이게 포함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기호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달러 기호로는 요거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를 제외하고는 이 널문자를 포함할 수 없고요. 필드 이름은 이제 좀 컬렉션 내에서는 유일하게 중복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
좀 유일한 값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드라이버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 빌드 이름은 중복이 할 수 없다. 그거는 일단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몽고DB에서는 키값 길이를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칼럼 이름 정의돼 있고, 그 레코드 삽입할 때마다 이제 그 맵핑되는 값만 저장되지만 여기는 이제 키값하고 같이 저장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값이 길이가 너무 크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문서 크기는 16메가로 제한되기 때문에 문서 하나가 너무 이게 16메가 제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크면은 이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좀 밴드위스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큰 문서를 갖다가 16메가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 갖다가 이제 제한을 하고, 그 대신 만약에 뭐 그 더 큰 그 문서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VDFS라는 그런 특별한 걸 갖다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문서 생성은 결국은 이제 좀 그 별도의 이게 언어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보면은 이제 생성하려면은 결국 뭐 몽고DB 쉘이라는 그런 데에서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쉘. 근데 이제 쉘 할 때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몽고DB 그 실행 파일을 가지고 그 파일이 있는 데에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몽고DB를 갖다가 보통은 이제 뭐 윈도우나 리눅스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설치한 디렉토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이너리 그러니까 디렉토리가 있고, 바이너리 디렉토리 밑에 이제 몽고라는 그런 그 실행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 몽고를 갖다 실행시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쉘이 이제 동작이 되고, 거기서 쉘에서 이러한 그 프롬프트가 뜨게 되면은 이걸 준비된 상태 내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사용하면은 이제 그 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하나의 뭐 문서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갱신하는 이러한 걸 갖다가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쉘 띄워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명령이 별도로 없어요. 별도로 없고, 그 use라는 키워드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하면은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그 공간, 그 내가 지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공간이 할당됩니다. 뭐 아마 이거는 뭐 MySQL에서도 있는 그 거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좀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다만 그 다른 거는 MySQL과 좀 다른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컬렉션이 만들어진 시점이거든요. 시점인데 문서를 처음으로 삽입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은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적이 없어도 use 샘플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는 순간에 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국은 이제 샘플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변경되는 그러한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적 생성되니까 뭐 개발할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원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스트링 모드에다 true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좀 사용하면은 그 원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생성되는 것 같다가 좀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스트링 모드로 다 true로 지정되면 그 기존에 없던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생성할 때는 use를 사용한다. 그리고 문서를 만약에 이렇게 정의한 게 있으면
결국은 문서를 갖다가 이제 생성을 할 때 결국은 이제 뉴스를 사용해 가지고 하면은 이제 된다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문서를 갖다가 삽입하는 거는 인서트입니다. 인서트여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컬렉션 연결하는 거는 온점을 사용을 해가지고 컬렉션 연결해서 결국은 이제 삽입을 갖다가 하면 되는데,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b users insert 입력한 다음에 이러한 그 키값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걸 갖다 정의해서 넣으면은 입력이 되는 거죠. 다만 이 문서를 처음 삽입할 때는 이게 다른 때보다 실행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요. 그때는 이제 왜냐면 이제 샘플 데이터베이스하고 유저 컬렉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생성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그 인서트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문서를 삽입을 했는데, 문서를 삽입한 다음에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find라는 명령이 있어요. find 명령이 있어가지고 db.users.find라는 명령을 사용하면은 그 입력한 거 갖다가 이제 현재 컬렉션에 있는 값을 갖다가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회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를 했으니까 서버,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데이터 갖다 문서를 입력했을 때 그때 그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서버 측 동작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서버 측에서는 이제 그 서버에서는 이제 결국 데몬이 이제 실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몽고 쉘을 딱 실행하려면은 몽고 쉘 하나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몽고 D라는 서버 측 데몬을 또 먼저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실행을 하더라도 그게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몽고 D라는 그 서버 측 데몬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인서트라는 걸 했으면은 그때의 서버 몽고 D라는 서버 측 데몬에서 동작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동작을 살펴보면은 이게 다음과 같은 거죠. 이제 보면은 이제 모두 삽입 명령 수행하면 데이터베이스 컬렉션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하고 나면은 0.007초라는 그러한 그 로그를 출력을 해서 어떤 동작을 했구나, 동작한 거에 대해서 서버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구나, 그런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시점까지는 로그가 잡히지 않는데요. 문서를 삽입하는 명령을 수행하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컬렉션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삽입하면은 이 서버 쪽에서 이렇게 작업이 수행돼 가지고 이게 얼마가 걸렸다, 그런 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삽입할 때는, 인서트 할 때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많이 걸린다고 했지만은 만약에 다시 수행하게 되면은 그 서버 쪽에서는 이제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속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메타데이터 이런 거 다 수행할 때 보면은 이 문서 생성할 때 여러 가지 파일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메타데이터 파일하고 이제 데이터 파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생산될 때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컬렉션, 그 다음에 세깅 같은 그런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데요. 그 몽고D를 실행할 때, 몽고D 데모를 실행할 때 데이터 파일 저장하는 패스를 지정하게 돼요. 그럼 그 패스에다가 메타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다음에 DB 저장되는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이제 경로는 윈도우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 그다음에 DB고, 리눅스에서도 데이터 DB인데, 이거 사실 뭐 처음에 설정할 때 뭐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고, 일단 요걸로 이제 디폴트로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러한 그 파일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몽고 d.락 파일 있잖아요. 몽고 d.락 파일 있으면은 여기서는 서버 프로세스 아이디 저장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재부팅되지 않은 경우를 빼고 나면 삭제해서는 안 돼요. 삭제해서는 안 되고,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 파일은 16MB로 생성되고, 여기서 28,000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샘플.0, 샘플.1 파일인데, 이건 데이터 파일입니다.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샘플.0는 63MB고,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는 128MB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계속 공간을 갖다가 만약에 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게 0이 나오고 1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0, 1, 그 다음에 2가 붙겠죠. 이제 일련 번호가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컬렉션하고 색인 저장하는 파일 이후로 생성되면 그 이전 파일의 2배 크기로 할당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샘플.2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그 256MB로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만약에 데이터 파일이 2기가가 되면 더 이상 할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상태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어떤 명령을 쓰냐면은 db.state 이 명령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컬렉션 색인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수정하게 되면은 뭐 컬렉션이 얼마만큼 있는지,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인지, 스토리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한 문서를 갖다 확인하면은 확인하면은 이제 그 확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들어가는지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파인드 써가지고 이런 명령을 갖다 쓰게 되면은 이제 그 하게 저장된 거에 대해서 현재 컬렉션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제 조회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생성한 문서를 갖다가 파인드를 사용해가지고 저장된 거를 딱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일성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키고, 만약에 문서 사입 시점에 별도로 지정이 안 되면은 그 유일한 값 생성해서 할당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다가 삽입하더라도 삽입할 때마다 매번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직접 할당하고 싶으면은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디를 갖다가 내가 지정을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정할 경우에는 인서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교구 id잖아요. 요거를 1로 이렇게 지정하면 되거든요.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하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일단 이러한 값으로 지정하고 나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드를 갖다가 해가지고 입력된 값 결과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은 거기서는 결국은 이와 같이 1이 입력되어 있는 거, 이거 갖다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떠한 특정한 고유성을 갖다가 좀 이제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문서는 고유의 그 ID 필드를 가지기 때문에 가지고 문서에 해당하는 키를 남길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갖다가 얘기해서 이게 지리 선택자 쿼리 셀렉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리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에 저장된 문서 선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내가 어떤 값을 갖다가 이제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하는 것 갖다가 내가 뭐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볼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상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오고 싶다. 이제 그러면은 find 다음에 그 안에 괄호 안에 내용을 갖다가 first name 상호 이걸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원하는 값만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보통 이제 문서에 삽입을 하면은 삽입을 할 때 이제 몽고DB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고유 아이디인 -id 필드하고 값을 다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이제 뭐 몽고DB형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고DB형 포맷인 비슨 파일로 변화를 하고 네트워크 소켓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갖다가 전달하는 이러한 거 가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이제 동작한다는 것 갖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국은 문서 고유 아이디 생성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선 파일 타입으로도 문서를 변환하거나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책에서 230페이지 정도를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책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몽고DB에서는 이제 삽입을 했잖아요. 삽입을 했으면은 결국은 이제 문서를 갖다가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행성이 있으면 항상 뭐 죽음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삭제하게 되는데 삭제하는 명령은 결국 remove 삭제가 보통 보면 이제 문서 삭제랑 컬렉션 삭제를 볼 수 있는데 문서 삭제 같은 경우에는 remove를 하고 컬렉션 삭제 같은 경우는 드롭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삭제할 때는 이렇게 remove를 쓰면 되고요. 컬렉션 삭제할 때는 여기 뒤에다가 이제 드롭을 갖다 쓰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무브하고 이제 드롭을 다 쓰게 되면은 결국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그 값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파인드를 해서 봤을 때 어떤 이러한 그 아이디의 값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리무브를 하면은 결국은 다시 보면은 이제 없는 거죠. 삭제가 돼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MySQL로 치면은 이제 딜리트해요. 딜리트 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삭제하는 건데 컬렉션 전체를 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드롭 명령을 치면 돼요. 드롭 명령은 아까처럼 db.user. 그다음에 드롭 이렇게 치면은 이제 트렁케이트 테이블 MySQL 트렁케이트 테이블인데 그거 똑같이 동작을 하고 모든 문서를 다 삭제하는 거죠. 컬렉션 안에 문서 모두 삭제하고 컬렉션도 삭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의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하는 상태 내에서 이제 문서가 갱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서 갱신을 보는데 문서 갱신은 이제 업데이트를 사용해서 이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인데 이 업데이트에서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최소한 2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갱신 대상 문서고 갱신한 내용에 대한 문서 내용도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법이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각 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은 조금 좀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개 변수가 쿼리랑 업데이트, 그다음에 업서트, 그다음에 멀티가 있는데요. 이제 매개 변수 중에 이제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할 문서나 문서에 대한 질의, 그다음에 업데이트는 수정할 문서나 문서에 대한 질의, 업서트는 이제 툴을 설정하면은 쿼리 조건에 일치하는 문서가 없을 때 업데이트 조건에 맞는 문서를 새로 생성하여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멀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서에 대해서 갱신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사용하면은 문서를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갱신 예를 보면은 다음 같은 거죠. 업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서트하고 멀티 옵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업서트 갖다가 이제 툴로 사용해서 툴 펄스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 값은 다 펄스예요. 펄스여 가지고 펄스인데 제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이제 툴을 갖다가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옵션을 툴을 선택해서 문서 갱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 갖다 사용해 가지고 사용을 해서 갱신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뭐 아이템이라든가 어스라든가 프라이스라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추가돼가지고 이게 결국은 다 포함되는 그런 그 값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업서트 갖다 트루로 하면은 뭐 새로운 찾는 문서가 찾지 않아가지고 있을 경우에 새로운 문서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갱신하는 거는 이제 서버 문서를 같이 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문서를 또 갱신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문서를 갖다가 이제 삽입하고 삭제하고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들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사실은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기능이 있죠. 많은 기능 갖다가 이제 많은 내용은 이제 책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드라이버별로도 문서 삽입하고 삭제 갱신이 이제 가능한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C샵에 대해서도 제가 안에 내에서 삽입하는 삭제 갱신하는 거 갖다가 이제 포함을 했는데, 몽고DB 관련된 DLL 파일을 갖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 갖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문서가 삽입되는 거를 갖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문서 갱신이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질의 작성하는 걸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빗선 파일 사용해가지고 JSON 형태의 문서를 갖다가 저장을 하는데요. 값상을 갖다가 이제 기본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지리 모델하고 지리 선택자 파인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업데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